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 제1회 천부배 4강에 진출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중국 베이징 중국기원 특별대국실에서 열린 제1회 천부배 세계바둑 선수권전 본선 3회전에서 박정환 구단은 탈샤오 구단에게, 신진서 구단은 탕웨이싱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고 B조 결승에 올랐습니다. 각조 결승에 오른 선수들은 1, 2위 결정전으로 조별 순위를 정하고 상대조 1, 2위와 크로스 매치로 4강전을 치를 텐데요. 26일에 열린 B조 1, 2위 결정전에서 박정환 구단이 신진서 구단을 꺾고 B조 1위를 확정했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이 승부로 국내외 개인 18연승 중이던 신진서 구단의 연승 행진을 저지했습니다. 한편 A조에선 장웨이제 구단과 천야오예 구단이 순위 결정전을 펼쳐 장웨이제 구단이 조 1위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로써 박정환 구단은 천야오예 구단과 신진서 구단은 장웨이제 구단과 본선 4강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총 상금 7억 원의 제1회 천부배 세계바둑 선수권전은 오는 12월에 속개됩니다. 최정 9단과 이슬아 5단이 제23기 한인대 프로여자국수전 결승에서 격돌합니다. 지난달 20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4강 첫 경기에선 이슬아 5단이 강지수 초단을 꺾고 결승에 선착했습니다. 이슬아 5단이 프로여자국수전 우승에 도전한 것은 생애 처음으로 지난 2016년 꽃보다 바둑 여왕전 결승 이후 2년 만에 개인기전 결승 진출인데요. 지금까지 프로여자 국수전에선 2년 전에 본선 4강 진출이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최정 9단과 오유진 6단의 4강 두 번째 경기가 열렸는데요. 최정 9단이 2년 연속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전기 우승자 시드로 본선에 직행한 최정 9단은 대회 2연패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최정 9단과 이슬아 5단의 상대 전적은 5승 2패로 최정 9단이 앞서 있지만 중국 유학과 함께 승부의 세계를 당분간 떠나기로 한 이슬아 5단에게 이번 우승 기회는 대단히 절실할 텐데요. 제23기 한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결승 3번기는 10월 4일에 시작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여자 개인기전 제2회 한국재즈 여자기성전의 본선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은 이 대회는 지난 8월 아마추어 선발전과 9월 12일, 13일 통합 예선을 거쳐 본선 16강 토너먼트 대진표를 확정했습니다. 강다정 2단과 권주리 2단, 이민진 8단이 한국재즈 여자기성전 본선 무대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번 대회 본선에는 프로 개인기전의 첫 본선 진출자도 여러 명 탄생했습니다. 장혜령 초단과 정현우 초단, 허서연 초단이 프로 데뷔 후 첫 본선 무대에 진출했고 아마추어 이루비 선수가 통합 예선에서 살아남아 본선 토너먼트에 뛰어들었습니다. 2회 연속 본선 진출자 중 김미리 4단과 이다혜 5단, 김혜민 8단은 첫 승을 노리고 있고 김채영 5단과 박태희 2단, 최정 9단은 4강에 재도전합니다. 지난해 4강에 올랐던 조승아 2단은 개인전 결승 도전의 고삐를 쥐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기 결승의 주인공 김다영 3단과 오유진 6단이 합류해 두 번째 여자 기성을 향한 뜨거운 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제2회 한국재즈 여자기성전은 10월 1일부터 매주 월, 화요일 저녁 8시에 바둑TV를 통해 생중계되며 11월 마지막 주에 우승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2018) 크라운 혜택의 어린이 명인전 시상식이 지난달 28일에 열렸습니다. 미래의 명인을 꿈꾼다. 2018 크라운 혜택의 어린이 명인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시상식에는 크라운 혜태 윤영달 회장이 참석해 우승자와 준우승자를 축하했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 양주 아트밸리 장흥 자연휴양림에서 시작된 2018 크라운 혜택의 어린이 명인전은
만 8세 이하 어린이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는데요. 158명이 출전한 영재부에서 본선 진출자 32명을 선발했고 본선 32강전부터는 바둑TV 스튜디오에서 방송 대국으로 치러졌습니다. 32강 토너먼트 결과 김인찬 군과 이주영 군이 맞상대로 만나 결승 3번기로 우승자를 가리게 됐는데요. 지난 9월 13일에 열린 결승 제2국에서 김인찬 군이 승리하며 종합전적 2대 0으로 어린이 명인에 등극했습니다. 우승자 김인찬 군은 시상식 후 이창호 구단과의 특별기념 대국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3점 젖바둑으로 백을 잡은 이창호 구단이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차세대 바둑계를 책임질 영재를 발굴하는 2018 크라운 혜택의 어린이 명인전은 이렇게 올해 대회의 막을 내렸습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3라운드 결과를 알아봅니다. 1경기는 킥스와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 3연패로 위기에 몰린 킥스에겐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7승을 아직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4연패까지 이어진다면 포스트 시즌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 절박함의 무게가 너무 컸던 걸까요? 첫 승부부터 조짐이 심상찮았습니다. 공석 선수가 좀 괴로워하네요. 팀이 처해 있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좋은 바둑이었으니까요. 네, 송지훈 선수의 승리입니다. 공석 선수 좀 아쉬운 한 판이네요. 네, 본인도 좀 아쉽고 지금 팀 사정을 생각했을 때도 좀 아쉬운 한 판입니다. 송지훈 선수 화성시 코리오의 4지명인데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올해.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송지훈 선수의 승리로 스코어는 0대1. 강승민과 김지석의 연이은 승리로 스코어를 뒤집는 데에 성공했지만 또 한 번의 역전패가 킥스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네, 원성진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윤준상 선수가 많이 아쉬움이 남겠네요. 네, 굉장히 네. 좀 뭐 아픈 판을 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스코어는 2대2가 됐습니다. 갈 길 바쁜 킥스를 화성시 코리오가 좀 잡아놓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까지 승패를 짐작하기 힘들었던 이 경기. 굉장히 미세합니다, 지금. 네, 지금은 박정환 선수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그렇게 미세하진 않네요. 네, 뭐 반집 승부 이런 상황은 아니고 네. 흑의 승리가 거의 뭐 확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네, 박정환 선수의 승리입니다. 네, 박정환 선수 네. 뭐 내용적으로 완벽했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후반 이후의 집중력과 그리고 약간 불리했을 때 상대를 압박하는 것은 역시 세계 랭킹 1위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역시라는 말이 나오네요. 네, 킥스 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쉬운 그런 한 판이 되겠습니다. 자, 최종 스코어는 2대3, 13라운드 1경기는 화성시 코리오가 가져갑니다. 결국 세 판의 역전패 끝에 킥스는 포스트 시즌 자력 진출의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킥스의 운명을 가른 한 판이었습니다. 13라운드 첫 경기, 화성시 코리오가 킥스에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는 SK 앵크린과 포스코 캠텍의 대결. 탈락 위기의 SK 앵크린이 진출 확정의 포스코 캠텍을 상대로 또 한 번 벼랑 끝 승부에 돌입했는데요. 홍성지 선수의 선취점과 이동훈 선수의 역전승으로 2대2를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SK 앵크린의 희망적이었던 상황. 하지만 후반 남은 승부 두 판은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리턴 매치가 성사된 류민영과 나현의 대결이 나현의 성공적인 복수전으로 마무리됐고 시즌 다승왕을 노리는 이영구 주장과
상대 전적 3승 1패의 변상일 선수가 만난 결승판은 네, 변상현 선수가 넉집 반승을 거두면서 네, 포스코 캠텍 3대1 승리를 확정 지었네요. 정말 큰 판 이겼습니다. 네, 포스코 캠텍으로서는 오늘 판 승리하면서 정규 시즌 1위 목전에 두고 있고요. SK 앵커리노로서는 좀 아쉬운 한 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아직 우승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끝까지 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둑 한 판 이기기가 정말 힘들다는 걸 좀 실감하고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는데요. 팀 중요할 때 한 판 이겼기 때문에 더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과 주장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고 포스코 캠텍은 정규리그 1위에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13라운드 두 번째 경기 포스코 캠텍이 승리했습니다. 3경기는 BGF와 신한천일염의 대결. 4연패의 BGF와 벼랑 끝 신한천일염이 만났습니다. 초반 기세가 무색하게 연패를 거듭해온 BGF가 사상 첫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한판이었는데요. 신한천일염 한상훈 선수의 선취점을 시작으로 한 판씩을 주고받는 공방이 펼쳐지는 가운데 필승각오 덕분이었을까요? BGF 선수들의 뒤집기 실력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지명 조한승과 1지명 박영훈이 모두 역전승으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고 결국 이창석과 이세돌의 대결에 운명적인 승패가 맡겨졌는데요. 후반 3연승으로 팀의 희망을 선물해온 이세돌 주장과 1부 리그에 정식으로 데뷔한 올해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이창석 선수의 대결은 자, BGF 이창석 선수의 마무리 승리. 짜릿한 반집승으로 아닌 역전승이죠. AR 때문에 했지만 더 헷갈렸어요. 분명 이세돌 선수가 좌변 두텁게 든 것으로 좌상기를 막았더라면 네, 그때는 되게 확실히 앞서 있었습니다. 이세돌 선수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패배가 될 것 같습니다. 분명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이창석 선수의 승리로 BGF 4연패를 끊어냅니다. 여태까지 우리 선수들이 워낙 잘해왔으니까 앞으로 남은 한 경기도 잘 해주리라고 믿고 반드시 포스트 시즌에 가서 꼭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천일염은 3년 연속 포스트 시즌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 BGF는 창단 첫 포스트 시즌 진출의 꿈에 부풀었습니다. 막내팀의 포스트 시즌 진출의 꿈은 과연 현실이 될까요? 13라운드 세 번째 경기 BGF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4경기는 한국물가정보와 정관장 황진단의 대결. 누가 먼저 8승 고지를 차지할 것인지가 걸린 정면 대결이었습니다. 12라운드에서 퓨처스리거드를 앞세워 완승을 얻어낸 정관장 황진단의 막판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던 이날. 세 판의 리턴 매치가 성사돼 한국물가정보가 전반기 패배를 서력할 것인지 혹은 정관장 황진단이 상대적 우위를 다시 한번 증명할 것인지가 관심을 모았는데요. 13라운드 최고의 빅매치로 손꼽힌 양신의 주장전에선 대역전극이 펼쳐졌고 이렇게 된다면 잡히는데요. 그렇죠, 잡히죠. 해도 지금 아닌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최대한 넓혀 놓은 그 모양의 신민주 선수가 되겠지를 계속 네, 뭐 수십 번 이게 안 되겠어 하고 둔 게 지금은 걸렸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냥 잡혔네요. 네, 신진서 선수 초반에는 좀 많이 좋지 않았지만 결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지금 그 반상이 거기를 막아서 선수 한 집 내놨으면 하변 쪽으로도 뻗어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네. 되게 좀 힘든 승부였을 겁니다. 아마 신민주 선수가 좀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많이 달아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신지은서 선수도 초반에 좀 내용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반가워하는 표정은 아니고요. 뒤이은 3국에서도 정관장 황진단은 역전으로 승기를 잡아챘습니다. 네, 지금은 그냥 뭐 어려운 끝내기가 별로 없고요. 2패가 없어도 흙이 미세하게 이기는 정도인 것 같아요. 2패를 집으로 계산하지 않고 2패가 없이 그냥 끝내기를 100이 받고 흙이 여기를 두어서 끝내기를 하면 흙이 미세하게 이기는 정도? 근데 거기에 이제 보너스가 있으니까요. 2패를 이용해서 조금만 득을 봐도 흙이 남습니다. 자, 이번 13라운드 네 번째 경기 정말 중요했는데 1부에서는 정관장 황진단 팀이 2승을 가져갑니다. 네,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정관장이 점했고요. 특히 2국은 물가 정보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운 판, 신민준 선수 개인적으로도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요. 한국 물가정보팀 2부에서는 조금 분위기 반전을 꾀해야겠습니다. 네, 5번의 경기 중 정관장 황진단이 2대0으로 앞서게 됩니다. 팀 승리는 맏형의 손으로 확정했는데요. 승전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관장 황진단 전 라운드에서 5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 지금 이번 라운드까지 9연승을 또 거두게 됩니다. 네. 김명훈 선수가 승리하면서 이번 라운드도 다시 한번 5대0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정관장 정말 저력이 대단합니다. 네, 시즌 초중반에는 좀 흔들리지 않나 싶었는데 후반기로 갈수록 본연의 힘을 발휘를 하고 있고요. 물가정보는 오늘 패배가 팀 패배뿐만이 아니라 승점, 개인 승점을 챙기지 못했다는 게 조금 마지막 라운드에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우리 선수들의 진면목을 요즘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플레이오프가 다가오는데 이렇게 컨디션이 살아나기 때문에 아마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은 포스트 시즌 진출 확정의 기쁨과 함께 2연속 완봉승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13라운드 마지막 경기, 정관장 황진단의 압승이었습니다. 포스트 시즌의 남은 자리는 2자리, 순위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규리그 마지막 승부가 펼쳐질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최종 14라운드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바둑계 핫 이슈와 반드시 짚어봐야 할 주제들을 바둑 전문 언론인에게 들어봅니다. 위클리 포커스. 오늘은 중앙일보 정아람 바둑 전문 기자와 바둑 해설가 안영준 5단, 타이잼 정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지난달 17일 제1회 용성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김지석 구단이 강동윤 구단을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벌였는데요. 특히 결승전이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오늘 용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결승전 보셨나요? 이번 대회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강동윤 선수가 그 초반부터 이세돌 선수도 이겼고 박정환 선수도 이겼고 변상일 선수까지 이기면서 그 결승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굉장히 기세가 대단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2대1 정도 이제 승부를 예상하긴 했는데 전 사실 강동윤 선수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좀 강동윤 구단을 응원했었거든요. 네, 그 강동윤 선수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LG배 2016년에 우승하고 계속 이제 컨디션이 좀 난조를 보였었어요. 그래서 22위까지 랭킹이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좀 상승세였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좀 기대도 했었는데 아쉬운 성적으로 준우승에 머물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강동윤 구단하고 김지석 구단이 이제 결승전에서 만났을 때 사실은 좀 박빙? 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뭐 요즘 기세가 뭐 김지석 구단이 좀 안 좋고 강동윤 구단이 좋다고 해도
뭐 크게 차이 나는 실력자가 아니어서 정말 대등한 승부가 될 것 같았는데 이제 3국 열리기 전에 일주일간 김지석 구단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네, 특히 슬럼프였죠. 렌샤오 구단이 3연패를 했으니까요. 뭔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상태로 결승전에 임했기 때문에 강동현 구단이 이기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또 김지석 구단이 좀 힘을 내면서 좀 승리를 거뒀고 뭐 어차피 한 판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실력 차이 기세 같은 게 그날의 좀 기운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날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지 김지석 구단의 기분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9월 들어서 좀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네. 오늘 사실 제가 오늘 아빠가 됐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처럼 좀 뭔가 부담이 많이 되고 네. 꼭 이기고 싶었던 판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좀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됐지만 네, 저희 아이가 좀 좋은 기운을 보내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좀 평생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첫 딸이니까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게 되면서 또 우승을 하니까 그 기억이 정말 오랫동안 남을 것 같고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 너무 부럽네요. 저도 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뭐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루에 그걸 다 하니까 좀 부럽기도 하네요. 정말 그 감동은 상상만 해도 이렇게 우리가 소름이 끼치는데 본인은 얼마나 벅차오를까 정말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김지석 선수가 중간에 잠깐 슬럼프가 있긴 했지만 이제 전체적인 결과물로 보면 올해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JTBC 챌린지 매치 1차전에서 우승을 네. 했고요. 그다음에 TV바둑 아시아 선수권전에서 또 우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 3번이나 벌써 우승을 해서 앞으로 남은 대회들이 좀 이제 큰 굵직굵직한 대회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강동윤 구단이 이제 다시 재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강동현 구단이 이제 2017년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정말 의외라는 상황이었는데 또 올해 보란 듯이 좀 살아났기 때문에 그걸 우승으로 정점을 좀 찍으면 더 보기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에 말씀하신 대로 김지석 구단이 이미 우승을 올해 2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동현 구단도 한번 가져가는 게 어떨까 생각은 했는데 또 그날 또 마침 하늘에서 정해준 듯이 딸이 딱 내려오면서 좀 자연스럽게 또 김지석 구단 쪽 흐름이 좀 흘러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용성전이 올해 첫 번째 대회예요. 이게 이제 뭐 바둑 팬분들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대회인데 최초로 이제 외국에서 후원을 하는 대회라고 하더라고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본 바둑 장기 채널에서 이제 후원을 하고 있고요. 네네. 처음 이제 원래는 중국하고 일본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도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개최된 거는 올해가 처음이고요. 네. 그 일본 바둑 장기 채널 그 사장님이 오셔서 네, 저도 봤었어요. 하필이면 왜 한국에서 이렇게 대회를 이렇게 여실 생각을 했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본 바둑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국의 수준 높은 바둑을 이제 선보이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한중일 통합 챔피언전도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제 한국에서는 김지석 구단이 우승했으니까 확정이 됐는데 중국하고 일본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본은 지금 8강전까지 진행이 완료됐고요. 네. 저희가 항상 기대하고 보고 있는 일본 1인자 이야마 유타 선수는 아쉽게 탈락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커제가 2연패를 했어요. 네. 그래서 렌샤오 선수를 2대1로 꺾고 그다음에 지금 챔피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한중일 통합 챔피언에서 커제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대국은 꼭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 두 대결도 정말 재밌을 것 같은 게 올해 농심배, 그러니까 김지석 구단이 좀 화려하게 자신을 다시 드러낸 시점이 이제 전 농심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당이피해 선수랑 커제 구단은 역전승을 하면서 정말 멋있게 한국 우승을 좀 견인을 했었는데요. 또 그 커제 구단도 좀 빚이 있어서 김지석 구단과 붙는 그 대결도 굉장히 관심이 가네요. 제가 최근에 커제 구단을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과거와 다르게 약간 긴장을 바짝 한 듯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바둑 공부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올인하겠다라는 자세를 내비쳐서 또 앞으로 대회 결과도 또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바둑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커제 구단도 굉장히 수비가 강한 스타일인데 또 김지석 구단의 좀 큰 펀치가 먹혔을 때 커제 구단이 크게 흔들리는 부분도 있고 또 김지석 구단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멘탈적으로도 성숙이 돼 있는 단계라서
농심에만 해도 굉장히 불리했지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운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커제 구단의 좀 약간의 경솔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꼬집어서 좀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내년 통합 챔피언전에서 또 김지석 구단의 우승을 또 좀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겠네요. 네, 김지석 구단의 우승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내년 통합 챔피언전에서도 꼭 좋은 성적 내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